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네이처 편집장 초전도체 네이처도 관심. 자, LK99는 검증이 필요하다. 자, 중립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발표한 거죠.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의 대표격이었던 네이처가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LK99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이전처럼 정면 반박이 아니죠. 이전에는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약간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문을 제출했을 때 논문의 이론이 근거 있는 이야기라면 억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커팅 엣지의 김용진 교수 있죠. 자, 언론 제보 뭐 CNN, YTN, 뉴욕타임스, 사이언스, 네이처, KBS 등등 원래 이번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었는데, 자, 이거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료를 정리해서 10월 9일이나 10일에 언론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9일이나 10일이 됐을 때, 자료 배포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초전도체 테마의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그 초전도체 테마에서 현재 대장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팅 엣지의 보도 자료가 초전도체에 반영이 되면 신성 델타테크가 제일 먼저 수급이 요동칠 겁니다. 자, 기존의 커팅 엣지 홈페이지에 이 보도 자료를 게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일에서 10일 사이에 커팅 엣지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김영진 교수가 발표할 이 샘플은 일단 LK99에서 힌트를 얻었고, 이 조각 물질의 이름을 CES2023 이렇게 명명한 뒤에 이제 실온 주변 초전도체임을 발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뭐 거시적인 크기의 순수한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용진 교수는 과거 김현탁 교수와 함께 연구했던 인물로 꽤나 신뢰도가 높은 인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투자 경고 재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일 날짜를 한번 보면은 최초 판단일은 9월 20일이지만 하루씩 수년돼서 최종 23년 10월 6일까지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첫째 주 금요일 종가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애초에 이걸 떼기 위해서 주가를 드립을 한다면 폭등의 걸림돌이 될 투경 재지정을 피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건 투경 재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드리블을 하고 있는가, 그 흔적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 흔적은 차트에 고스란히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 투자 경고 지정이나 아니면 해제 요건이나 뭐 재지정 요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주도 주체가 실제로 드리블을 한 흔적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드리블한 흔적이 있다면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의 투심을 컨트롤하기 위함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의도만 간파한다면 세력과 같은 포지션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이 길었습니다. 재지정 요건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판단일은 계속 수년됐으니까 오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내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조건 9월 4일의 종가, 이거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1번 조건은 9월 4일, 2번 조건은 9월 18일. 그리고 세 번째 조건만 오늘과 내일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T-이틀 전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 일단 오늘부터 먼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9월 4일의 종가 49,150원입니다. 49,150원. 그리고 9월 18일의 종가 2번 조건이죠. 종가 51,000원입니다.
51,000원. 그리고 10월 5일인 오늘 기준으로 3번 조건에 해당되는 T-이틀 전은 요날이죠. 9월 27일. 자, 이때 종가 41,600원입니다. 자, 이거는 10월 5일. 그리고 10월 6일은 일단 2번 조건은 똑같죠. 근데 3번 조건이 달라집니다. 자, 10월 6일이라고 적어놓고, 자, 10월 6일은 이때가 이틀 전이 되겠죠. 이거래일 전 48,250원. 자, 좀 보기 불편하니까 메모장으로 좀 이렇게 글씨가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조건은 40% 이상 상승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자, 그래서 각각 40% 이상 상승할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자, 계산기를 켜고, 자, 10월 5일부터 40%였으니까 1.4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58,240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월 6일은 67,550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재지정 이 조건을 보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투자 경우 종목으로 재지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가 포함이 되더라도 하나라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투경 재지정은 피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좀 더 보기 편하시게 기준 가격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종 기준 가격이고요. 자, 그럼 가장 높은 가격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딱 한 가지 조건만이라도 피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둘 다 요 1, 2번 조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 3번 조건의 기준 가격들 10월 5일 날, 오늘은 58,240원만 넘지 않으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다음 날로 넘어가서 10월 6일이 됐다. 그럼 내일의 종가가 67,55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투경 재지정은 피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가가 49,6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49,600원 곱하기 이러면 58,240원 이하가 되죠. 자, 이거는 17%를 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가 마무리가 17%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오늘은 피해가는 겁니다. 자, 장마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넘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분봉상 고가 52,000원, 여기는 고가 53,600원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마다 거래를 동반해서 내리꽂습니다. 자, 신성도 횡보기간 그리고 조정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물려있던 매물대에 본전을 주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거래가 동반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본전이 왔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가 동반된다. 또 본전이 왔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거래가 동반된다. 자, 이 과정을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윗자리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게 되면은, 자, 마지막 판단일인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한글날로 장도 쉬죠. 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투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주가가 급반등, 폭등을 하더라도 어떤 제약이 없는 거죠. 방해 요소를 지금 없애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일 투경제 지정 관련한 흔적이 차트에서 나타날 겁니다. 자, 이 부분 세세하게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은 상단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아니면 뭐 신성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뜬금없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용진 교수의 언급보다도 자회사 신성 ST 상장이 예정되어 있죠. 자, 10일에서 11일 사이 일반 청약을 거쳐서 19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입니다. 자, 자회사 공모의 흥행을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주가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뭐 모회사에서 가치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악재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릅니다. 자, 일단 신성 델타테크는 자회사 신성 ST IPO를 계기로 2차전지 테마에 편승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따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 ST의 공모 흥행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가장 핵심은 자, 애초에 신성 델타테크의 구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구본상 사장에게 구사장 경영 승계를 위해서 신성 ST를 인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2009년부터 이제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 등등을 거쳐서 장남인 구사장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구회장으로부터 이제 신성 델타테크 지분 약 347만 주를 증여받으면서 현재 구사장의 지분율이 17.69%까지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죠, 신성 델타테크의.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2대 주주인 목재회사 신흥. 자, 신흥도 구회장의 가족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구사장은 주식 증여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신성 델타테크와 신흥의 주식을 담보로 하나증권과 국민은행으로부터 45억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초세무서에도 270만 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증여 후에 10년 이내 사망 시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결국 돈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서는 신성 ST의 상장 공모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자회사가 수익을 내서 배당을 받거나 뭐 지분을 처분해서 이익 실현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증여세 등 납세를 치를 것이고,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 신성 ST의 공모 흥행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성 ST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요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드리블로 판단합니다. 최근에 요 상승을. 자, 그렇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납세를 위해서 지분 팔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후에. 자, 그리고 지금 구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ABCM도 자, 11.3%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모두 액면가 수준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500원 수준으로 주당.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성 ST 상장으로 막대한 평가 차익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안 팔 이유가 없겠죠. 자, 물론 상장 이후에 6개월의 보호 예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장내 매도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추후에 언젠가 악재로 다가올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신성 델타테크의 현 상황 추세 전환은 신성 ST의 공모를 위함일 것이다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성 ST의 상장 기대감을 먼저 먹는다, 먼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 타점이 근접해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대감이 빠지기 전에 분할 매도하고, 이제 기대감이 빠지고 나서 이후에 초전도체나 2차전지 더블 테마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특정하고 분할 매수로 물량을 간수하면 돈은 돈대로 벌고 물량 간수는 물량 간수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 놓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는 초전도체 LK99 관련해서 투자에 도움이 될 자료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회사 신성 ST의 상장 관련해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뭐 공모 청약, 환불 날짜, 공모 현황 등등 실시간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성 델타테크의 투자 경고 재지정 마지막 판단일인 내일 어떤 흔적이 발견됐고
그 흔적은 주가의 추세를 어느 쪽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근거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분할 매도 타점,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